여러분 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드디어 합당이 됐어요.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가 드디어 주류 세력의 옷을 입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여의도 정치판에서 안철수만큼 다이내믹하고 컬러풀한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정당을 바꿔가면서 생존한 것도 그렇고 그때마다 대선 주자급으로 인정받고 뛰어왔던 것도 뭐 대단히 흔치 않은 경우죠. 물론 옷을 갈아입는 정치인은 많습니다. 이당저당 옮겨다니는 정치인들도 많아요. 근데 안철수의 지난 1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오기까지 지난 1년을 보면 이런 정치 철새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대의명분이죠. 안철수의 2020년 말을 기억을 해보면요. 4.7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굉장히 뜬금없었죠. 왜냐하면 대선 주자급으로 체급이 인식되고 있던 정치인이 서울시장 선거에, 그것도 재보궐에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굉장히 의아하게 만들었죠. 내지는 안철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들한테는 또 나와서 철수하는 거 아니냐, 바람 잡고 단무맛 빨아먹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먹기도 했었죠. 하지만 안철수는 그때 출마를 겸행을 하면서 딱 한 가지 명분만을 들고 나왔어요.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위해선 재보궐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명분엔 틀린 게 없죠.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출마했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했고, 단일화에 승복하면서 오세훈 당시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줬어요. 시장이 된 건 오세훈입니다. 하지만 이 선거판을 키워서 선거판을 붐업 시키는데 안철수만한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없었죠. 당연하죠.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실제로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나와서 서울시장판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판이 커졌던 겁니다. 그 대의 명분을 1년 동안 쭉 잃지 않고 밟아오면서 대선에서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0.7%의 신승을 이끌어냈습니다. 0.7%라는 수치는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없었다면 무조건 졌다라는 게 증명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최고 수훈갑으로 안철수를 꼽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온 겁니다. 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 합당 형식도 흡수 합당 형식이고, 그리고 당대표도 여전히 이준석이 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들어온 게 뭐 그리 대수겠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안철수가 들어온 건 국민의힘의 거대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윤석열과 안철수의 관계입니다. 안철수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1대1로 마주 앉아서 단일화와 합당을 합의를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그 어떤 정치인도 윤석열 당선인과 대등하게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철수는 가능하죠. 정치적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맹의 세력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있었기에 대선의 승리가 가능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합의를 할 때, 그리고 당선 수락 연설을 할 때 가장 먼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언급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의 특징입니다. 안철수는 외곽에서 풍천노숙을 하면서 지금껏 유지해온 아주 단단한 코어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 수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안철수의 정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안철수만을 지지해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단단한 팬층이 있는 정치인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같은 순식간에 떠버린 대중정치인이라고 해서 그런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TV에 자주 나오는 인기 많은 정치인이다 라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10년 동안 바깥에서 안철수와 함께 동고동락한 동지들이라는 거죠. 이 강력한 지지 세력이 들어온다고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이렇다 할 중심이 없어서 공전하고 있었던 우파 세력 내에 이렇다 할 결집력도 없는 유승민이나 이준석의 무리들이 당을 장악하고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우와 너구리들의 무리 앞에 안철수라고 하는 단단한 코어로 무장된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곧 있을 6.1 지선에서의 안철수의 영향력입니다. 흔히 중도보수라고 자칭하는 유승민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강점을 중도 확장력이라고 내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래 중도였고 심지어는 좌파였었던 안철수만 하겠습니까? 안철수는 이미 공관위원장 자리를 고사하면서 나는 현장에 가서 뛰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가는 현장이라는 곳은 아마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격전지들이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중도 소구력은 아주 강력하게 발휘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게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 당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이건 본선이 시작되고 나서 안철수와 아니면 이준석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누가 더 기사에 많이 나는가, 누가 더 민심에 많은 반향을 주는가를 놓고 비교해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가 패배한 이후 안철수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단 1년 동안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진 결과 굉장히 강력한, 이제 곧 여권이죠, 여권의 리더로 재탄생했습니다. 역시 정치라는 건 모르는 거구나, 그리고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의명분이구나 라는 점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